영상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사무경영과 학생들이 배우게 될 인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효선 선생님입니다. 인사라는 과목이 있었나? 인사가 무슨 말이지? 혹시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예절과 관련된 과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런 호기심 아주 좋습니다. 인사라는 말은 인사관리, 인적 자원관리 이런 용어들과 의미가 같습니다. 인사관리의 정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의 이론 내용입니다. ERP 정보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생산, 회계, 물류, 인사 등 총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ERP라는 게 뭐지?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ERP라는 것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을 줄여 부르는 용어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영업, 재무, 생산, 회계, 인사 이런 부서들이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ERP 통합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사 내 모든 부서의 경영 자원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요, 모두 ERP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배우는 이 공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인사관리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와 목적, 그리고 인사관리의 이론적 발전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인사관리의 정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관리란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의 증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 한 번만 이윤을 증대하고 말면 안 되겠죠? 이윤 증대를 계속 유지해줘야 하고 더 발전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인적 자원, 즉 쉽게 말해 사람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보상,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인사관리라는 것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고 그 외에 승진, 퇴직 등 인적 자원에 관한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사관리라는 월간 잡지의 커버 사진들입니다. 저도 이 과목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잡지인데요. 맨 왼쪽 사진을 보면 입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스페셜 리포트 코너를 보니 채용의 오류와 대책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을 보니까 특별기획으로 2018년 국내 기업 HR 리뷰를 싣고 있습니다. HR은 Human Resources의 줄임말입니다. 인적 자원, 인사관리, 인사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사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제가 사진 한 장 더 넣어보았습니다. 기업에 있어 이익 창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살짝 옵니다. 그럼 인사관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직 목표의 조화. 인사관리를 잘하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성, 비용, 품질, 결근율, 이직률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생활의 질적인 충족 추구인데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작업이 보다 더 단순화, 전문화되어가는 양상을 띠는데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이나 단조로움, 인간성 상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생활의 질을 충족시켜줘야 노동 의욕을 향상을 시키고 노동력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셋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사관계의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기업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 향상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인사관리의 목적은 바로 기업의 발전에도 있습니다. 넷째,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인사관리를 통해서 노동의 능력인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꾸 줘야 됩니다. 유지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높여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인사관리의 목적은 위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 정도만 배경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론들만 있다 정도로만 간단히 파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업지향적 인사관리를 보니까 2개의 이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고 그와 비교하여 포드의 인간지향적 인사관리가 나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중요한 개념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작업량 연구,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일러라는 미국 경영학자는 22살 때 제광소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하는 일이 삽으로 철광석을 공급하고 재를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테일러는 그곳에서 작업자를 선발을 해서 그들이 하루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삽의 크기나 모양, 일하는 방식도 서로 달라서 작업량의 차이가 당연히 컸다고 하는데요. 테일러는 어떤 동작으로 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또 그런 기준으로 일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기초적인 경영 자료가 되는 작업 조건의 표준화, 표준 작업 방법, 표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일러는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표준 시간을 기초로 목표를 초과해서 일을 한 작업자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었고 미달한 작업자에게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당시에도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은 포드의 인간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포드라고 하니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자동차가 생각나죠? 맞습니다. 그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용한 관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3S 원칙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인데요. 이 영어 단어의 맨 앞 알파벳을 따서 3S 원칙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말은 영어로 standardization, 전문화라는 말은 specialization, 단순화라는 말은 simplification. 이 3가지 영어 단어의 제일 앞에 등장하는 이 S만을 따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S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합리성과 능률 추구, 기계적 작업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또 포드가 뭘 이용했냐면요. 컨베이어라고 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컨베이어라는 건요. 운반장치, 이동 작업대를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긴 롤러가 있고 긴 벨트가 쭉쭉쭉쭉 움직여서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부품만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컨베이어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컨베이어가 움직이면서 기계나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작업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작업 도중에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노동자가 단 한순간도 업무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게끔 작업장에 아주 작은 공간마저도 불필요한 곳이 없도록 해서 정말 생산을 위한 어떤 효율적인 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설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포드의 인간지향적 인사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유행하던 20세기 초 공장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숙련된 노동자가 맞춤형 제작을 하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극장에 가서 본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요, 포드가 마치 어떤 악의 축처럼 묘사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자동차는 1908년에 나온 대중차 T형 포드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최고의 성능과 재질을 가진 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지간한 봉급 생활자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싸게 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노련한 노동자에게 비싸게 임금을 주는 대신에 기술이 조금 부족하지만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끔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시킨 이 3S 원칙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 라인 개발로 인해서 누구나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메이어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이며 사회학자의 이론입니다. 메이어는 인간관계 운동을 만든 사람이고요. 호손 실험, 호손 연구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떤 실험이 호손 실험인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호손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아무 실험도 하지 않고 다른 그룹에는 어떤 실험을 시도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그룹들이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1단계 조명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공장의 조명을 밝게 설치해서 두 그룹 간의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2단계 계정기 조립 실험인데요. 실험 중에 휴식이나 성과급, 간식 등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과 나중에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때도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3단계는 면접 실험을 해봤는데 노동자의 불평이나 불만을 조사해서 그 감정을 공감해 주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4단계는 배선 조립 관찰 실험을 통해서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저 관리자가 나의 어떤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 그 작업자에게 인식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그 공장에서 일을 지시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가 노동 생산성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 관리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호손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제가 설명한 호손 실험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근로자의 채용, 배치, 이동, 승진, 퇴직, 관리 등의 고용관리와 교육훈련, 능력개발 등 인적 자원의 확보, 보상, 개발과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관리 활동으로 정의되는 것은 1번 경력관리, 2번 보건관리, 3번 인사관리, 4번 노무관리. 자,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인사관리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 중심 관점의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 있는 것은 1번 전문화, 2번 과학적 관리, 3번 동작 연구, 4번 호손 실험.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번이 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호손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